안녕하세요. 성경화학원 2026년 초등부 가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등부 6학년, G4, G3, G1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경화학원 7년차 강사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성경 초등부에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올바른 영어 학습을 위해 준비한 가을 학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신 영어 교육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께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2008년 대입 개편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우선 크게 수능과 학교 내신으로 나눠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능에서는 문과, 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통합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고요.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가 유지되지만 작년 수능을 돌아보았을 때 영어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는 것을 보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마냥 쉬워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신 부분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입시에서 학생을 평가할 지표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행평가, 세부능력 특기사항, 즉 세특 그리고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서논수령 수행평가 비중은 현재 20에서 30% 정도인 학교가 출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끌어올려서 그 문항만으로 내신을 평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주 기사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제 영어뿐 아니라 수학, 국어, 탐구까지 전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런 변별력이 사라지다 보니 그 자리에 선원 수령이 채우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하는 학습 트렌드에 따라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능력은 문해력을 바탕으로 요약하는 힘, 나의 의견을 써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가서 급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능력이죠. 이렇듯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을 이제 영어 학습 관점에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수능 영어가 고난이도가 되면서 단순 암기가 아닌 지문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수가 됩니다. 고교 내신은 서술형이 확대되면서 요약하고 글로 쓰고 말하는 능력이 필수가 됩니다. 그의 연장선으로 수행평가는 강남권 사이에 말하기와 쓰기의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학생부에는 낮아진 변별력으로 인해 오히려 영어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키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핵심, 바로 하나입니다. 영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영어 교육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실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를 보시면 좀 더 달라지고 있는 평가 방식이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교과서를 외워서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쓰는 영작이 좀 더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일부 서술형에서는 질문의 요지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글로 서술하는 유형이나 질문에 대해 의견과 에세이를 쓰는 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험지는 올해 은강여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보시면 서답형 2번, 3번 문제가 이 긴 지문을 읽어내고 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쪽 문제는 틀린 어법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정한 어법에 대한 근거까지 확실히 서술하도록 지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조건이 많이 붙은 서답형 문제인데,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해서 분석하기, 그리고 그 의견과 근거를 내세우기, 그리고 영작 조건으로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문법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답형 하나의 문제에도 복잡하게 조건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 초등학교 때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적응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겠지요.
이제 수행평가로 조금 더 시선을 옮겨보면 강남권 고등학교들은 말하기 수행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외워서 문장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을 보니 유창성, 정확성, 그리고 내용의 논리성까지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들이 영어로 단순히 읽고 말할 수 있느냐보다 읽고 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둔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학습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 얼마나 앞서서 선행 공부를 해야 할까요? 단어는 몇 개를 외워야 실력이 늘까요? 언제부터 수능 영어를 시작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읽은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며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은 내용을 자신의 말로 다시 표현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희 성경학원은 그것이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원은 이런 이해에 기반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다지는 훈련을 하도록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수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글을 제대로 읽기, 읽은 것을 논리 있게 쓰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기, 그리고 세상 이슈를 영어로 이해하기. 저희 성경학원에서는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수업 구성과 시스템 안에 녹아 있는데요. 여기서 왜 시사 감각이 중요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최근 들어 수능과 내신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주제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내신 시험 범위를 보면 교과서 지문 외에도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테드 강연이나 영어 원서 소설에서도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고난도 주제들을 영어로 읽고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언어 감각이 초등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아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테드나 시사교재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된 내용 지식을 쌓고 쓰고 말하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진희 세라 강사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교육까지 다 미국에서 마치고 2010년도에 성경어학원으로 처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 중, 고등부까지 다 거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고등부 내신까지 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티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초등부 팀장으로 티칭을 하면서 초등부 친구들이 이 5학년, 6학년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고등부에 올라가서 더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초등부에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초등부 TBI The Big Idea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초등부는요, 어머님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영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TBI의 가장 큰 목표는요, 바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능력을 한 번에 아이들이 사고 확장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의 단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를 만들어 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두 개씩 모았는데 어떡해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초등부는 총 4학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먼저 겨울 학기에는 Art of Summary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요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기에는 중심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핵심을 정리하는 힘을 길러가는 학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학기인데요. 봄학기에서는 Argument Communication으로 넘어갑니다. 이 학기에서는요, 아이들이 이해한 내용을 자기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토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학기입니다. 여름학기에는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아이들이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에 맞는 근거를 직접 리서치해서 찾아보고 발표하고 또 팀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가을 학기가 바로 questioning and reflection입니다. 가을 학기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하나의 관점에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만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그런 라이팅이 강조된 학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학기를 쭉 보시면요, 아이들이 먼저 이해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근거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점점 사고가 깊어지는 그런 1년의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진행해온 샘플들인데요, 사진들과. 저희 겨울학기에 Art of Summer라는 이런 summarizing activity를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소설을 통해서, non-fiction을 통해서 한 문장 요약이라든지 chapter summary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봄학기에는 보시면요, 아이들이 디베이트와 seminar discussion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서로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발표하는 그런 학기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름학기인데 여름학기에는 그룹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이들이 모든 그런 레벨 친구들 앞에서 그룹으로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해보는 그런 학기를 갖고요. 이제 가을 학기에는 저희가 총 2개 내지 3개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사고가 확장된 그런 라이팅을 써보는 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 학기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아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힘을 기릅니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스스로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고 아이가 정답을 찾는 수업만 계속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결국에 선생님이 원하는 그 답은 무엇인지만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 사고력은 그 반대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아니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가을 학기는 바로 이런 퀘스천인가 리플렉션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자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사실 애들 굉장히 막막해 하겠죠. 도대체 비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 Gibbs Reflective Cycle이라는 구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생각하는 과정이 원을 그리면서 6단계로 총 이루어져 있는데요. Description, Feeling, Evaluation, Analysis, Conclusion, Action Plan까지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을 6단계의 질문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 6단계를 우리말로 조금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요. 먼저 서술 단계이고요. 서술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낀 것들, 즉 개인적인 반응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평가로 이어지는데요. 평가부터는 아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다음 단계부터가 아이들의 사고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단계인데요. 이 분석 단계에서 보시면요.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why가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른 관점에서도 혹시 볼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분석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론까지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론에서 자기 삶까지 연결하는 실천 계획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conclusion에서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선택이 없었을까? 라고 질문하고 마지막 액션 플랜에서 그럼 다음에 내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각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수업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뭔데 이거 뭐 어떻게 수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데? 라고 질문이 생기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The Giving Tree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요 책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는 한국어로 나와 있지만 일단 영어로 진행될 거고요. 한번 제가 example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The Giving Tree를 읽고 나서 아시죠? 이 책, 나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소년에게 내어주는 그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 big question, 큰 질문은 바로 진짜 선한 행동이란 무엇일까라는 큰 질문, big question이 나오는데요. 먼저 서술에서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소녀는 필요할 때마다 나무에게 와서 무언가를 가져갔고 나무는 다 주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느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했을 때 아이가 저는 슬펐어요. 나무가 계속 주는데도 소녀는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너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이제 나무의 마음은 따뜻했지만 소녀는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분석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단계에서 그런데 소녀는 왜 계속 나무에게 돌아왔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생각의 전환이 생기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소녀는 이기적이었어요 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그 소년의 행동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단계를 통해서 아이는 소녀는 자기가 외롭거나 힘들 때마다 나무에게 왔어요. 나무가 엄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진짜 선한 행동을 무엇일까라는 이 빅 퀘스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진짜 선한 행동은 나를 지치게 하면서까지 다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 단계에서 그렇다면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기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되 나도 지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살필 거예요 라는 그런 액션 플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을학기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이런 깊은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관점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자기 생각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걸 가르치고 싶고요. 그거를 이번 학기에는 라이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외워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을학기에서는 그 힘을 questioning and reflection을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어학원 박슬기입니다. 저는 지금은 중등부 부원장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같이 문법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학원에서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리고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학생들 잘 끌어가면서 문법 실력 특히 탄탄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초등부 수업 시스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에 이제 초등부 수업은 4학년, 5학년, 6학년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이 늘어납니다. 4학년에 엘리트 1, 2, 그리고 5학년 때 에이스 1, 2, 3, 6학년이 되면서 이제 기프티드 1, 2, 3, 4까지 굉장히 세분화된 레벨에 맞춰서 학생이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를 좀 잘 시작할 수 있게 거부감 없이 딱딱하고 어렵지 않게 쉽게 흥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소설 수업 진행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디스커션과 라이팅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학습 태도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이 논리를 상상시키고 사고를 향상시키면서 라이팅까지 수업 시간 진행을 하는 그런 확장되는 기간들이 있을 것이고 6학년이 되면서 특히 이제 중학교육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 학생이 학습적으로 좀 강화되고 그리고 예비 중학생이들 준비들을 하는 과정들을 이제 4, 5, 6을 거치면서 겪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이렇게 이제 학생을 공부를 시키면서 데이 1, 2를 나눠서 하루 안에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독해와 문법을 골고루 균형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사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독해 강사가 이제 소설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기별 활동을 하고 그리고 2교시에 문법 강사가 문법 강의 그리고 복습 시험, 단어 시험 진행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월금 과목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도 독해 강사가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관련된 수업들, 뭐 리딩과 태도 수업 진행을 하고 또 복습 시험 진행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이날도 마찬가지로 문법 강사가 절반의 수업을 이제 리스닝 그리고 단어 시험 그리고 문법 복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이 하루하루 이제 실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레벨에 맞게 그리고 또 자기한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레벨에 적합한 학년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원 연구실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엄선한 이제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책을 읽기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이 만든 워크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써볼 수 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워크북 같이 진행을 해서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저희가 초등이지만 수능 문제도 같이 풀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미니 모의고사 책을 만들어서 학생이 이제 3문제, 4문제씩 꾸준히 이제 수능형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이 수능형 지문을 통해 논리력을 좀 강화를 시키면서 또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서머리를 같이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를 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대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장의 길이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좀 쉬운 단어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적합하게 이제 본인에게 맞는 수능형 지문을 풀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해 뒀으니까 가을 학기도 꼭 같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학원의 피스 이평화 강사입니다. 현재 성경학원에서 초중등부 강사를 맡고 있고 초등부 기초반부터 이제 중등부 최상위반까지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에서 영어교육 학사, 교육학 석사를 전공하고 이제 오자마자 성경학원에서 같이 아이들을 만나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 다양하고 또 수준별 니즈에 맞춘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가을 학기에는 정규반도 물론이고 이제 여러 가지 특강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특강반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비 중일 대비를 위해서 이제 월급반 6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서술형 문법 및 유형별 독해 위주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업이라고 이제 독해 특강이 있는데 이제 독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집중 독해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토플 스피킹 라이팅 수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강에도 또 정규에도 이제 홈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어학원 하면은 또 세심한 학생 관리로 되게 유명한데 어떻게 저희가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시험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현재 6학년 친구들이 보고 있는 단어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5학년 친구들이 보고 있는 시험지인데 저희는 단순히 단어를 이렇게 한국어에서 영어 바꾸고 영어에서 한국어 바꾸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정해진 교재 안에서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어, 반의어, 또 파생어나 아니면 문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서 써야 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배열 문제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글의 구조 자체도 좀 이해하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5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서책으로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영영풀이에 익숙하게 아이들이 잘 준비를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해와 문법이 전 회차에 배운 수업에 대한 내용을 출제를 합니다. 이제 매주 1회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해도 문법도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이 제출하고 있는 문제여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학습 진행도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선택형 서술형 문제를 교차 출제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보고 또 그 각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또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랑 레벨 테스트를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두 개가 되게 비슷한데 항상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원생 대상인 시험이고 레벨 테스트는 신규생 대상인 시험입니다. 총괄평가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4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3달에 한 번씩 본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성적으로 다음 학기에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좀 잘 볼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강사들이 제출한 그 문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그 문제를 만드는 R&D 팀이 계셔가지고 이제 20년간 여기 대치동에서
여러 아이들의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서 어떤 정도의 내 아이가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 형식은 듣기, 문법, 어휘, 독해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레벨 테스트도 비슷한데 아이들을 최대한 좀 객관적이게 측정한 후에 이제 어떤 반에서 들어가야 가장 포텐을 좀 터뜨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그 시험입니다. 이제 총괄과 레벨 테스트의 이제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레벨 테스트는 이제 쓰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플루언시까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저희는 항상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철저하게 오답 노트를 했는지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해 왔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답까지 했는지 논리적으로 이게 왜 틀렸고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쓰기 과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에서 이제 두 번 정도 라이팅을 진행을 하는데 하고 나서 그냥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first draft를 걷게 되면 이제 문법이나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좋겠다. 이런 표현이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첨삭을 해준 후에 이제 아이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final draft를 쓰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라이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네 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및 성적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이 끝나게 되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에 같은 그 내용을 보시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일 수업에 어떤 부분의 진도가 나갔는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시험 범위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과제 완료 여부와 이제 시험 성적을 이제 매번 드리고 있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좀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뭐 클리닝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또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또 이제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독해에서 그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객관식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OMR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R 처리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 시험명과 또 언제 봤는지 그리고 내 점수가 같은 레벨의 친구들 가운데서 뭐 몇 등인지 뭐 배분율은 어떤지 전체 평균은 어땠는지 아니면 지금 주차별로 나의 성적이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래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부모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여기서 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좀 취약한 유형이 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도 파악을 하고 부모님들도 파악을 하고 저희도 파악을 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잘 구멍을 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후에는 저희가 시험을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 시험.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조금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그게 불통과할 경우에는 당일날 남아서 제시실에서 이제 제시험을 응시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 뭐 다른 일정이나 아니면 학원 일정이나 뭐 가족 여행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야 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강사와 합의된 날에 와서 제시험을 꼭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법 시험과 독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각 반별로 또 레벨별로 이제 선생님들별로 또 관리하는 방식이 쪼끔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오답 노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커트라인을 넘지 못했을 때 또는 뭐 반의 평균을 넘지 못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다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 후에 하원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또 클리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이제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별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런 솔루션을 낸 것이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각자 학생의 속도를 존중하고 또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잘 메꿔줘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또는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업 전후에 이제 사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그 신청한 시간대에 이제 주말에 매번 온라인 신청 링크를 발송드리고 있는데 신청해 주신 그곳에 그 시간에 맞게 보내주시면 문법이든 독해든 이제 부족한 영역을 아이들이 최대한 보충을 해서 최대한 좀 그 영역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 부분에서는 뭐 정규 수업 내용을 좀 어려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숙제 방법이나 아니면 오답 노트 하는 방식이 쪼끔 어렵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추가 문제를 더 풀고 싶다. 이제 되게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어학원에서 초중등부 강사를 맡고 있는 박유선 써니 선생님입니다. 저는 초등, 중등, 내신 수업까지 해서 10년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여고를 나와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법과 멀티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위니쌤입니다. 제 문법 수업의 포인트는 모두가 이해하는 개념 설명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을 보고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으로 문법의 기초, 각 이론의 명칭과 쓰임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밑바탕을 잘 이해해야 추후에 문제풀이 및 응용도 쉬워집니다. 멀티미디어 시간에는 리스닝뿐만 아니라 배운 이론이 긴 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문맥상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도 연습합니다. 그리고 문법뿐만이 아니라 이 긴 글에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한 답의 근거 찾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저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머릿속으로든 직접 말로든 참여하는 능동적인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인원 수업이어도 개개인별로 읽고 해석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통해서 개별적인 보완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퀄리티 복습 시험지, 그리고 체계적인 오답노트 쓰기,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3단계 스텝으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경학원 강사 정민상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우등 졸업을 했고요. 경영학과도 복수 전공했으며 정교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성경학원에서 초등부와 중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부에서는 에이스3반의 문법, 그리고 G1반에서도 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년이 어린 만큼 아이들이 차근차근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1시간 반이라는 긴 수업 시간 동안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뿐만 아니라요, 클리닉 관리 또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테스트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이 모든 과제들을 완료하고 테스트 재시험까지 보고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